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68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2절의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인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요. 이 확인 문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알고리즘 퍼즐 69라는 책에 나오는 이 69개 예제에 속하는 예제도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맛을 보기 위한 설명 예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처음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아마 이 책을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신다면 못 풀어야 정상인 문제인데요. 아니 내가 이론을 다 아는데 왜 문제를 못 푸냐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기와 실기는 전혀 다른 문제죠. 필기 점수가 높다고 실기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필기 점수가 높다고 실제 업무에서 상황 대처력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론에 해당하는 필기를 항상 공부하면서도 문제를 풀고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실기를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강의를 어느 정도 끝내면 기본적인 수학과 함께 알고리즘 기본을 설명하는 강의도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은 또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에 나눠서 앉으려고 한답니다. 이때 한 사람만 앉는 테이블이 없게 그룹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원수를 나누는 패턴이 몇 개인지 구하라고 하고요. 누가 어디에 앉는지 등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이라면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을 수 있는 최대 사람 수는 10명이라고 하고요. 최종적인 문제는 100명의 사람이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나눠 앉는 패턴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이 알고리즘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처음 해주셔야 되는 일은 한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알고리즘 문제를 푸시더라도 일단 문제를 처음 보시게 되면 와 얘는 무슨 병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숨을 한번 쉬어주고 이 눈앞에 있는 병신 같은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이 예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한 사람만 앉는 테이블이 없게 그룹을 짓는 6명일 때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라는 것은 노드와 그 노드를 잇는 엣지로 구성이 되는 수학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래프를 여러 번 봤을 텐데요. 서울에서 세종시를 가는 방법이 3가지고 세종시에서 부산시를 가는 방법이 2가지이다. 그러면 전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이냐 라고 한다면 그림만 딱 보면은 3 곱하기 2에서 6가지겠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지점을 나타내는 노드와 노드에서 노드를 가는 방법을 엣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6명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기본적인 배치 방법은 혼자서 앉으면 안 되고 최대 10명까지 앉을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테이블 하나에는 2명부터 10명까지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명 중에서 2명을 일단 앉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2명을 앉히게 되면 남는 사람의 수는 4명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3명을 앉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4명을 앉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5명을 앉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6명을 앉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현재 이 파란색 사각형에 적혀 있는 것은 남은 사람의 숫자가 될 것이고요. 화살표 위에 있는 회색 사각형에 적혀 있는 것은 몇 명을 앉혔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일단 처음에 4명인 경우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4명인 곳에서 또 2명을 앉히면 2명이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명을 앉히면 또 1명이 남게 될 것이고요. 4명을 앉히게 되면 0명이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다른 경우도 계속 앉힐 수 있을 텐데요. 3명인 경우에서 2명을 앉히면 1명이 남을 것이고
3명을 안 치면 0명이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명이 남았을 때는 2명을 안 쳐보면 될 것이고요. 5명이 남았을 때는 1명이 남았기 때문에 더 안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명 이상 안 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6명을 안 친 경우에도 이미 0명으로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탐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화면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0명인 부분만 표시를 해보면 지금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안 치는 사람의 수에 중복이 따로 없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책에 있던 것과 같은 4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코드로 구현하면 책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탐색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체 탐색법 또는 브루트 포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중복을 제거했던 것처럼 중복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복이 되었던 게 2, 4 그리고 4, 2였죠. 그래서 이 2, 4와 4, 2의 중복을 제거할 방법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이 코드를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을 결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4명을 안 친 뒤에는 4명보다 작은 수를 안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4명을 안 친 뒤에는 4명을 안 치거나 5명을 안 치거나 6명을 안 치거나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약간 변경을 해보게 된다면 3명일 때는 2명 안 치는 경우를 탐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화면과 같이 단계를 줄일 수 있고요. 4명을 안 쳤을 때는 2명을 안 쳤을 경우를 탐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제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다면 아까보다 더 효율적인 코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를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러한 트리를 코드로 구현해 본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프 이론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가의 예제를 몇 번 풀어봐야 이런 코드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처음 풀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를 외워주시게 되면 이와 비슷한 트리를 만드는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처음 그렸을 때 불필요한 탐색을 제거하기 전에 이 코드를 구현해보고 이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코드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 사람 수를 일단 6명으로 지정을 해서 이전과 같은 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후에 100명으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래프를 탐색하는 함수의 이름은 그래프라고 짓도록 하겠고요. 각각의 매개 변수에는 이 노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들어오게 구현하겠습니다. 노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들어오게 구현한다고 했으므로 처음 실행할 때는 전체 사람 수인 6명을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 이제 화살표를 짝짝 뽑아주면 될 것입니다. 화살표를 2명부터 6명까지 뽑아야 하기 때문에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range로 2명부터 노드까지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최대 사람 수는 1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드와 10명 중에 작은 것을 선택하게 반복을 돌리면은 2, 3, 4, 5, 6, 7, 8, 9, 10까지 반복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반복을 돌리려면 플러스 1까지 해야겠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고 일단 프린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i를 프린트해보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2, 3, 4, 5, 6을 화살표로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거를 재귀함수로 호출해주면 됩니다. 노드에서 몇 명을 안 쳤는지 i를 빼가지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각각의 위치에서 출력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어떤 노드에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화살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출력을 해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튜터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6명을 가지고 그래프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어서 내부로 들어와서 6에 진입했다라고 하고 2부터 반복을 돌게 되는데요. 6에서 2로 4로 내려온다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에서 2 화살표를 뽑아서 2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에서 2 화살표를 뽑아서 0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오른쪽 스택 그림을 보시게 되면 6에서 2 화살표로 4로 내려왔다. 4에서 2 화살표로 2로 내려왔다. 2에서 2 화살표로 0으로 내려왔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 그래프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루트를 타고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실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하면
누르면 이제 리턴했다라고 출력을 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한 칸 올라가고 또 위로 한 칸 올라가고 이어서 노드가 4명인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3명짜리 화살표를 뽑아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현재 스택 그림을 보게 되면 6에서 2 화살표를 뽑아서 4로 내려오고 4에서 3 화살표를 뽑아서 1로 내려왔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 왼쪽의 그래프 그림에서 6명, 4명, 1명 라인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사용해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냥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구성했다면 이제 할 일은 굉장히 간단하죠. 0명이 되는 경우가 몇 개인지 세면 됩니다. 노드가 0명일 때 어떠한 카운터라는 변수를 1만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라는 변수는 외부에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외부에서 스택을 변경하기 때문에 글로벌 카운터라는 것을 써주고 카운터를 1만큼 더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카운터라는 값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5를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2, 4와 4, 2의 중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2, 4와 4, 2의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까 이후에 설명했던 것처럼 4명을 앉혔던 경우에는 4명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지 않게 코드를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코드를 보게 되면 이전에 몇 명을 앉혔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이전에 몇 명을 앉혔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전 화살표에 적힌 숫자라는 매개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i를 전달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처음 호출했을 때는 이전 화살표에 적힌 숫자가 없기 때문에 0을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와 이전 화살표에 적힌 숫자 중에 큰 값으로 반복을 돌리게 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4를 출력해서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100으로 확장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재규함수를 만들었는데 메모화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래도 대충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기다려 주시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10, 100, 1000만, 10만, 43만 7420이라는 값을 출력해서 책에 있는 답과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면 놀랍게도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 변수가 다 한글인데 카운터만 영어라서 이상하니까 카운터도 한글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드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책의 코드와 다른데요. 책의 코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 화면의 코드가 어째서 답을 내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해를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 알고리즘 문제 하나 푸는 데는 기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야 나에게 적절한 난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왜 실행이 되는지를 전체 사람 수 6명을 기준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파이썬 튜터도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화면과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내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녀석을 조금 더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